조만정과 세어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조조 친아버지 조승은 원래 하우씨 집안으로 하우돈의 숙부인데 조조 할아버지 조등에게 입양된 거다. 즉 조조가 하우씨 혈통이란 거죠. 그런데 2013년 상하이 푸단대에서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합니다. 1. 70년대 무덤 발견된 조조의 숙조부 치아의 Y 염색체를 분석한 결과 현재 자칭 조조 후손 집단 일부와 스닙 타입이 비슷했고 현재 하우씨들 거랑은 달랐음. 2. 결국 조조는 하우씨 혈통이 아니고 조조 할아버지는 조씨 안에서 딴 사람을 입양한 것으로 보임. O2M268은 중국인의 5%에만 있는 건데 조조 숙조부와 현대 일부 조씨들한테 많이 있는 게 그 증거임. 가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북의 DNA 타입으로 과거와 현대 인물을 연결시켜 다시 과거의 역사관계를 찾는 건 엄청난 인과관계의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2000년 동안 양자, 혼외자 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딱 한 번의 변수가 일어나도 혈족의 DNA 유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죠. 특히 명청 때는 족보가 매우 많이 바뀌는데요. 심지어 700년 밖에 안 지난 영국 왕실 리처드 3세 또한 족보상 후손들과 북의 Y 염색체가 하나도 맞지 않죠. 나름 엄격히 관리되던 왕실 족보인데 어디서부터 꼬인지도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조조의 숙조부의 묘인지도 확실치 않고 70년대 최초 발견 시에는 훼손 상태가 심각했으며 최초 보고 안 되었던 쓰레기 더미에서 갑툭 나온 이빨 하나로 조조의 정체성을 재단한 거죠. 흥미로운 시도였지만 이 논문은 현재 조씨의 일부 집단은 통계적으로 O2M268 타입이 평균 대비 좀 많은 편이다 정도만 입증한다고 보여집니다. 진짜 팩트는 조등, 조승, 조조, 하우돈 공식 유골만이 입증 가능하죠. 물론 자칭 조조 무덤 관리자들은 뽀록날까봐 해서인지 절대 DNA 제공을 안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역사 기록을 교차 검증하는 것만이 현재로선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실 21세기 한국인에게 조조가 혈통적으로 하우씨인지 이민족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정보를 크로스 체크하며 숨은 정보를 추론하는 것은 역사의 묘미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조조와 그 친족이라면 나름 구미가 당기는 퍼즐인데요. 조조는 다양한 매력적인 친족을 통해 위나라 시스템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출정 갈 때 본진을 맡겼고 그 이후에 국경사령관으로 임명된 건 서부 하우현, 남부 조인, 동부 하우돈, 나중엔 군부 최고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이 역사 기록적으로도 조조와는 혈연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거나 관계가 미미했다는 겁니다. 먼저 조인과 조홍은 조조의 사촌이 될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같아야 사촌인데 조인 할아버지는 영천태수 조포, 조조 할아버지는 환관 조등이죠. 조등의 형제 이름은 밝혀진 바가 없는 가운데 이름 모를 형이 영천태수였다 하니 그게 영천태수 조포라면 조조 조인은 족보상 제일 가까우면 육촌 사이겠네요. 그런데 조조의 경우 아버지가 조씨에 입양된 거니 조인 그리고 또 다른 친척 조홍과는 혈연관계가 아예 없어 보입니다. 족벌이 가장 중요한 시대 만약 형제 등 집안 내에서 양자를 드렸다면 반드시 표기하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조씨 가문 내 조조 동세대들은 자의 첫 글자를 자자로 깔맞춤합니다. 조인 자효, 조순 자화 형제, 그리고 조홍 자렴. 하지만 조조 맹덕은 깔맞춤 개무시, 이질적인 친척임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관도대전 중에 진림이 시전한 멘탈 폭파용 패드립. 조조 아버지 조승은 문정걸식을 하다 환관의 양자가 된 후 뇌물로 관직을 산 후 삼공의 지위까지 얻은 놈이다. 이 경문을 총감독한 원소가 조조 어린 시절 친구인데 그 부분만 없는 사실을 만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팩트 폭격만이 최고의 디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승이 원래 조씨 집안이었다면 절대 궁핍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인 조순조차도 돈이 넘쳤다고 기록되죠. 반면 하우씨 쪽은 하우연이 일찍이 기근 때문에 어린 아들을 잃게 될 정도로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패드립은 명문으로 소문나면서 문학평론가 조조마저 감탄하죠. 자기 까는 건데도. 훗날 조조가 진림을 만나서 이걸 커멘트한 것도 무려 정사에 길게 남아있는데 그때 나만 공격하지 왜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건드냐 라는 말만 하고 팩트가 틀렸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정황 근거가 조승이 다른 집안에서 온 것임을 느끼게 합니다. 하우도는 성은 다르지만 조조의 친사촌이 맞아 보이며 친족 장수 중 유일하게 가까운 관계를 보입니다.
다만 사람들은 기록의 출처가 위나라의 비호의적인 조만전, 세어라며 의심합니다. 그러나 조만전은 조조에 대한 좋은 이야기도 많고 해당 문장은 조만전 세어가 직접 출처가 아니라 150개 책을 크로스 체크한 배송지가 검토해서 넣은 겁니다. 배송지는 위초고와 이해관계도 없었고 얼마 안 지난 429년 기준 팩트가 이상하면 바로 나락가기에 시간 장소 알리바이가 틀린 기록은 칼같이 지적했죠. 정말 소소한 것까지 지적하는 타입입니다. 그럼에도 조승의 하우시 기원설은 이견 없이 기록합니다. 또한 조조 혈연에 극도로 신중했던 저자 진수조차 하우시 장수 기록을 조조 친족 장수와 같은 챕터에 넣죠. 하우씨가 혈족이 아니라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중국 정사에서 단지 황실과 겹사돈이라고 성이 다른 장수를 친족 챕터에 넣는 일은 없었습니다. 조조 하우씨 혈연 반대파의 메인 로직은 만약 조조가 하우씨라면 동성혼이 금지된 한나라 때 본인의 딸과 조카딸을 2세대인 하우무와 하우상에 시집 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은 조조 조비가 반란 억제를 위해 한말의 유교적 관습을 과감히 탈피했다는 것입니다. 성만 달라졌다면 그들은 과감히 결혼을 진행했을 위인들입니다. 일례로 조조는 딸을 헌제에게 시집 보내고 아들 조비를 헌제의 딸에게 장가 보내죠. 근친혼은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엄청난 족보 브레이커입니다. 심지어 당시는 천하였던 한 왕조를 엎은 사람이니까요. 또한 하우무와 하우상 모두 본처 대신 천만 찾았다는 기록도 의미심장합니다. 하우연은 기록산 하우돈과 제사를 같이 지내지 않는 9촌 이상의 먼 친척 동생으로 나옵니다. 먼 관계인데도 조조가 매우 일찍부터 찾고 하우연이 위기에 빠지자 구명했다는 것은 하우씨 친척 중에서도 능력이 뛰어나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서 친척 중에 픽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의 자도 뛰어난 재능을 뜻하는 묘제이고 그의 아들과 조카도 모두 재능이 많다는 게 유명하죠. 정사연의 모두 무능하다고 의견이 완전 일치한 하우돈 아들 하우무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굳이 왜 조등이 하우씨에게서 양자를 찾은 걸까요? 예로부터 조씨, 하우씨, 정씨는 초국 폐현의 대표 가문이었고 특히 조씨, 하우씨는 조등 이전에도 혼맥으로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씨는 나중에 조식을 서포트하다가 나락갔던 정의 형제 집안이죠. 위나라 시즌2의 가장 중요한 장군 3인방인 조휴, 조진, 하우상도 친척인데요. 이들 또한 조조와 매우 먼 관계이거나 혈연이 없습니다. 조휴는 조조와 9촌 이상 차이 나는 조카인데 전란으로 인해 10대에 아버지를 잃고 조조를 찾은 겁니다. 또한 조진의 아버지는 진백남이라는 조조의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도적이 조조가 있는 곳을 묻자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여 대신 죽임을 당했고 조조가 이 진백남의 아들을 성을 고치게 해서 키운 게 조진입니다. 하우상은 하우돈의 9촌 이상 사촌인 하우연의 조카이니까 조비로부터 최소 11촌 이상이 되겠네요. 조조는 이 모두를 아들 이상으로 아낍니다. 조휴를 가문의 천리마라 하고 중책을 맡기며 조진도 최정예 기병 호표기의 마스터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셋을 조비에게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게 하는데요. 결국 이들 모두 조비 정권의 대들보가 되었으며 친족 3인방이 중앙과 국경을 지키고 있을 때 위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굳건했습니다. 이렇듯 조조의 친족이라지만 사실 혈연관계가 미미했고 조조는 조씨 집안의 입양아 핏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친족들은 한마음으로 조조를 지원합니다. 조홍은 자금과 스포츠카급 명마를 지원했고 조인과 하우연은 군의 상장으로 항상 선봉에 섰으며 하우돈은 주로 후방 군수사령관으로서 지원을 맡은 가운데 유일하게 조조의 침실과 수레에 동승했다 하니 제일 어렵고 중요한 업무인 정신분열증 환자의 감정 쓰레기통 업무를 했을 겁니다. 이 모습은 훨씬 빽 좋은 명문세족 원소 원술이 누가 잘났냐 경쟁하다가 게임이 확 뒤집힌 것과 완전 대조적인데요. 조씨 하우씨 가문 결집의 원동력은 조조의 카리스마가 제일 큰 요소였겠지만 한편으로는 결핍의 정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후한말 요직을 싹쓸이하는 육아 명문 세족 무리에 신흥 황관 출신인 조조 가문은 항상 끼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돌아오는 건 철저한 패싱과 조롱이었죠. 특히 동탁 토벌군에서 실리는 없고 허명과 배타적인 모습뿐인 사족의 모습에 동탁보다도 더 뇌절을 느낀 조조는 그 안티테제로 법가적인 비사족 집단을 꿈꿨고 그 드라이브를 자기 일처럼 잘 이해한 것이 조씨, 하우씨 친족이었을 겁니다.
그들도 돈은 많지만 무시당하는 삶이 싫었을 테니까요. 또한 할아버지 조등은 환관이라서 비록 혈연을 스스로 만들어낼 순 없었지만 매우 유연한 사고의 소유자였는데요. 본인한테 욕하는 정적조차 바로 황제에게 추천하고 환관의 숙정인 청류파도 포섭하는 엄청난 대인배였습니다. 이런 실리주의적이고 유연한 가풍 아래 혁신적인 초대가족 비즈니스 플랫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조는 고아들과 먼 친척, 버려진 전처의 아이들을 편견 없이 본인의 자식과 함께 키웠고 그들은 본인 직계보다도 믿음직한 위나라의 대들보가 됩니다. 내 DNA가 없더라도 내 정신과 기억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아들이었을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조진과 조휴의 인생을 보자면 윤현기는 사상 최악 전란기의 고아로 시작했지만 모험 뒤에는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명이란 아픔과 어려움의 페이소스조차도 직접 본인이 겪으면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신성한 권리가 아닐까 싶으며 부모라는 미명 아래 본인 없는 삶이 힘들어질까봐 아이가 살아볼 권리도 없게 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반인륜적인 행위가 아닐까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조에게 피보다 훨씬 진한 것은 세상을 바꿀 꿈과 포부였고 그것이 바로 그의 북의 DNA보다 그를 더욱 강하게 정의하는 제2의 의지가 기록된 유전자였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